투자나 자체적인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네이버 쇼핑을 좀 더 활성화하고 파워풀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풀필먼트 사업자들을 그냥 엮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네이버 쇼핑이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먼저 이제 2021년 네이버식 풀필먼트 전략이라고 이제 기사가 떠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스터디를 준비를 해 봤고요. 먼저 이제 제가 요번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 마치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의 가설을 세운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파트 1, 케이스의 배경,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스트럭처를 구조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오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 그런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고 그 제가 만든 가설을 토대로 이 가설 검증을 한 섹션, 이 파트 2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 가설은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의 수익성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가 진출하는 풀필먼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확장의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나라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가 1위고 그다음에 쿠팡이 2위인 20년 기준으로 2위인 상황입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네이버도 이제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풀필먼트 시장, 쿠팡에 대항한 풀필먼트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내용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이 케이스 인터뷰라는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신시장 진출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파트 1, 그러니까 케이스 배경을 좀 보시면요. 네이버는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포털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성장한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쇼핑, 커머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4분기 연간 실적이 보이는데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커머스 총 161조 원 중에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 17% 정도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체에 있는 영업수익 1조 5천억 정도 되는 중에서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커머스 부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메인 비즈인 서치 플랫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메인 비즈의 두 번째로 되고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검색 엔진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쇼핑의 수익 모델을 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총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래픽,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광고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팅, 그러니까 마치 쇼피파이와 같이 이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모델. 그리고 이제 적립금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매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물류 부분, 풀필먼트 매출이 네이버 쇼핑의 가장 큰 네 가지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서 지금 기존에 세웠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1번과 2번, 3번은 이미 지금 네이버에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인데 마지막 물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새로 진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 것이 네이버에서 지금 이 물류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모티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많이 끌어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의도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제 티몬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이베이 이런 거 하고 좀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쇼핑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에서 만약에 물류를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제 CEO가 공표를 했던 것 같이 네이버 쇼핑이 가야 하는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우리는 이제 한국의 쇼피파이가 되겠다라고 이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류 시스템을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쇼피파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비교를 해보시면요. 쇼피파이의 부분별 매출액이 나옵니다.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한 달에 20불에서 뭐 70불 사이에 돈을 지불을 하면은 그들이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 부분이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빨간색 부분인데 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멀천 솔루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멀천 솔루션 중에서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류 시스템에 있는 비중이 얼마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고요. 첫 번째 표 같은 경우는 이 물류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수익성을 가져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이제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USPS라든지 DHL 같은 이제 풀피먼트를 제공해주는 배송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벌크로 물량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SME 소상공인들의 물류를 한꺼번에 받아서 벌크로 이 배송업체들에게 이제 뿌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할인율을 좀 높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USPS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까지 최대 할인율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할인율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큰 할인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USPS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표. 그러니까 이제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물류의 침투율이 지금 이제 5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멀천 솔루션 내에서 전체 매출 대비 3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게 갖고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가 이제 시장 지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스코프 다운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의 힌트를 얻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딥다이브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제 가설이 네이버 풀필먼트의 수익성은 이제 한계가 존재하고 다만 플랫폼 확장의 발판으로서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딥다이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수익성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플랫폼 확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가설 검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 확장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언거잉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네이버가 이제 물류 연합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들이 크게는 CJ 그리고 나머지는 콜드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3PL을 가정한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주고 거기서 조금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네이버 CEO가 공표했던 가정들을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추구하는 ESG의 한 축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가져가려 한다라는 공표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수익성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지금의 이니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플랫폼 확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한번 조금 딥다이브를 해봤는데요. 네이버의 물류의 분류를 먼저 보시면은 총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풀필먼트,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급망 물류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축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냥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이제 물류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좀 연맹을 맺었는데 거기 리스트가 좀 나와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두성 컴퍼니나 아니면 위킵 같이 이제 3PL 풀필먼트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축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콜드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스트 딜리버리 그러니까 메시 코리아 같은 그런 업체들이 보이고 크게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의 배송을 위해서 도와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두성 컴퍼니나 위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연합체를 좀 봤을 때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맞게 이런 물류 회사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물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쇼피파이라든지 아니면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비교 대상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을 사실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초점을 넣어서 본 것이 이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해외형이라고 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CBEC 시장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355조 원 정도 추정되고 이제 5년 정도, 6년 정도로 봤을 때 캐거 30%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매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이제 6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어,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다 보니까 쿠팡에 있는 물류센터에 나가서 고객들에 있는 집 앞까지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크로스버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들에 있는 그 밸류체인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물건을 포장을 해서 그 포장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통관시켜서 이제 뭐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배송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통관을 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물류 회사로 넘어간 후에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에게 배송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송을 배로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것에서 핵심은 이제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 파트에 있는 그 회사들을 모아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과연 이 국내용만 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선택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물론 국내용도 어떻게 보면 되게 경쟁력 있게 잘 맞춰놨지만은 이것이 이제 일원화돼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물류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물류 회사들을 연합체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크게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인프라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국제 물류 확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은 종국적으로 네이버가 구성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을 써서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설 검증 과정에서 이 수익성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지적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플랫폼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데이터도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검증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앞쪽으로 한번 가주시면은 네. 가설이 네이버 풀필먼트의 수익성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플랫폼 확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결국 네이버 풀필먼트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또는 네이버 풀필먼트의 뭐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지금 가설이 저는 저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네이버 풀필먼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가요? 저 문장으로는 가설이 뭔지 모르겠어요. 음, 가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 네이버 쇼핑이 풀필먼트로 진출하는 이유로 봤을 때 수익성을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네이버 쇼핑의 플랫폼을 조금 더 큰 범위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도록 확대시키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풀필먼트를 투자하는 이유가 아니면 뭐가 플랫폼 확장을 위한 발판이다?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아,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 네,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했나요? 이번에? 그쵸. 이제 이번에 진출이 들어갑니다. 그 진출의 정의가 뭐예요? 음, 네이버 쇼핑이 네. 자체적인 물류센터와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그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건가요? 어, 이제 그게 주 고객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부터가 아마 이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출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투자를 한 건가요? 네이버가? 아, 풀필먼트를 위해서? 그쵸. 이제 투자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합사랑 이제 뭐 계약을 맺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네이버는 네. CJ 대한통운하고 그냥 협업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닌가요? CJ 대한통운과 협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넣어서 이제, 어, 연합체를 한번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처를 구성한 거는 네. 네이버가 그, 어,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있고 CJ 대한통운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스타트업들을 몇 개 더 붙인 거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자체적인 투자나 자체적인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음,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네이버 쇼핑을 좀 더 활성화하고 파워풀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풀필먼트 사업자들을 그냥 엮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네이버 쇼핑이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CJ 대한통운이 있는데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했다 이러면은 파트너사 갖다 놓고 내 사업 또 하는 거예요. 경쟁사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약간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얘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같이 뭘 협업하자고 했던 거에서 되게 핏이 잘 맞았던 거는 CJ 대한통운은 자체적인 풀필먼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3PL로 막 사업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걸로 더 네. 확장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뭐 쿠팡은 자체 그 풀필먼트 시스템 다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3PL처럼 역할도 더 하고 있죠.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혼자서는 좀 힘들었는데 그거를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자체 투자를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여기서 좀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이제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올게닉하게 자기가 뭐 창고도 사고, 뭐 트럭도 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측면으로 봤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면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장터 역할을 해주는 사업인데,
네, 거기서, 그러면 네, 풀필먼트 사업이 아니라 풀필먼트는 CJ가 제공하고 네, 또는 CJ와 그 연합체, 네, 스타트업들이 제공해주고 그거를 원래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 컨택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주는 거죠. 그죠? 네, 네이버 쇼핑이 원래 하던 게 뭐였어요? 삼자 물류 써가지고 네, 가락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온라인 쇼핑몰 만들기도 너무 힘들고 뭐 배송하고 이런 거 다 힘든데 네이버에 싹 들어가면은 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음, 쇼피파이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그 컨택 포인트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락시장의 수많은 과일 가게 아저씨들, 그다음에 저기 노량진의 수산시장 아저씨들 전부 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동대문도 들어와 있고, 그죠? 세운상가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가든 파이브에도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는 버거운데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해주니까 거기 들어와 있던 소상공인들이 잔뜩 있고, 네, 네이버는 그 사업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풀필먼트 서비스를 CJ로부터 받아와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들이 풀필먼트를 못하니까 그냥 파편적으로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 아니면 뭐 무슨 익스프레스 이런 물류 회사들 연결해줘서 여기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토탈 솔루션으로 묶어서 해준다라는 건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다 해주는 거랑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네이버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하고 CJ 대한통운이나 그 연합체가 실제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음,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내가 물류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창고라든지 트럭을 사가지고 사업에 진출한다는 게 맞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는 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호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였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물류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고 듣는다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네이버에서 그쪽에서 뭐 다른 데를 들고 와서 협업으로 진행을 하든 자기가 하든지 간에 물사업에 진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네,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할 거라면 네, 그렇게 정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식 풀필먼트 전략, 네이버식 풀필먼트 사업 진출이라는 게 전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아,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네이버가 뭘 하는 거지? 음, 실제로 물류창고를 갖추고 다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원래 하던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네이버 쇼핑으로 할 때 그전에 물류는 그냥 요 업체 컨택하셔가지고 컨택하셔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던 거를 우리 쪽으로 해주면 여기서 다 해줍니다. 뭐 여기 정보 제공하시면 다 해줍니다.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실제로 하는 오퍼레이션 중에서 풀필먼트의 실체가 CJ 대한통운과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다면 음. 원가 기준에서 더 들어갈 게 있나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으면? 사실 이제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제공할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쇼피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네.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이 팔렸다고 한다면은 자기 시스템 내에서 이 모든 것이 트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시스템이랑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그냥 연결을 해서 여기 연락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네이버 소상공인들의 대시보드 내에서 이것들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는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런 연합체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추는 거, 그런 페이지 이렇게 갖추는 거랑 네, 관리 인원 들어간 거랑 그런 거에 비해서 수수료를 뭐 2, 3%만 받는다 하더라도 네, 1%만 받아도 네. 네이버 쇼핑의 어마어마한 그 풀필먼트를 생각해 보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보통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피지 서비스에서 받는 비용이 이제 보통 한 2, 3% 정도 되다 보니까 물류 서비스에서 2, 3%까지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겼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2, 3%인데
여기서 물류 비용을 가져가면서 또 2, 3%를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쿠팡에 비해서 네이버 쇼핑이 강점이 이런 수수료가 되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이 부분에서 물류를 제공해 줄 테니 여기서 수수료를 더 더블로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수료 2, 3%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제 이건 어떻게 보면 내피셜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받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더블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피파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왜 쇼피파이가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침투율이 50%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전체의 3, 4%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이제 네이버와 비교를 했더니 수익성은 좀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쇼피파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네. 쇼피파이가 매출액이 성장했고, 어답션이 50%가 되는데, 배송업체별 최대 할인율, 이게 쇼피파이가 각 배송업체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할인받는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가져가는 물량들이 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USPS에서 보통 할인료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쇼피파이가 통째로 벌크로 준다고 하면 이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90%까지 확 빼가지고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할인을 받는데도 수익성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가요. 네. 제가 이 수익성은 얼마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매출 대비 3,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3, 4%가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매출 레베뉴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쇼피파이의 수익률? 네네. 이걸로는 뭘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지. 음, 왜냐하면 보세요. USPS의 할인율이 90%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싼 값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3, 4%로 추정하고 계신 거는 쇼피파이 전체의 매출 대비 수익성도 아니고 비중,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칩시다. 수익성이 3, 4%라고 저게 배송 때문에 수익성을 까먹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네. 사실 그 쇼피파이가 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나게 쓰고 있으면 음,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네. 사실 이 부분은 수익성을 응. 알 수 그러니까 없다고. 지금 이 쇼피파이 얘기해가지고는 답은 없어요. 재미 숫자 네네.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네. 다만,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물류비보다 90%는 할인받고 있다는 거예요. 쇼피파이가.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럼 저거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다시 네이버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네. 네이버는 더 유리해요. 네이버는 쇼피파이보다 더 유리하다고. 왜 그러냐면, 네. 이미 네이버도 쇼피파이처럼 어마어마한 물류의 어, 캡티브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CJ 대한통운한테 줄 수 있는 음, 물류의 어떤 물량이 있다고요. 그죠? 네. 풀필먼트 물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CJ 대한통운한테 다 준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네. 건건이 받는 거에 몇 퍼센트나 할인을 더 해주겠어요. 음, 거기도 USPS만큼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싸게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자 소상공인한테 수수료를 더 받을 필요가 없고 아까 그 피지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받을 여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상공인한테 더 안 받아도 되죠. 네. CJ 대한통운한테 받아내면 되지. 음, 너네한테 1년에 3조 원어치의 그 물류 매출을 일으키게 해줄게. 네. 거기에 몇 퍼센트 나한테 줘. 라고 하면 네. 수익률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시스템 개발이야 일회성으로 해놓고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데 네이버가 이 풀필먼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마케팅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네이버 쇼핑 하던 대로 거래액이 28조나 되는 그죠? 2020년에 28조 되는 물량의 물류를 CJ한테 다 넘겨주면서 수수료 조금 떼먹는 거잖아요. 네네. 음,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업체들한테 따로따로 주던 거를 셀링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야, 나한테 이만큼의 어, 물류 수주량이 있는데 누가 받아갈 거야? 예전에는 여러 업체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CJ한테 다 주면서
자, 우리 요 정도 내가 수수료 받아가는 걸로 할게. 그럼 CJ는 전에는 전체 뭐 25%이 정도 받다가, 이건 내가 다 받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 정도로 깎아줘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CJ 입장에서도 그게, 어, 별로 손실이 안 나는 이유는 그전에는 네이버 쇼핑으로부터 한 25% 물량 받아오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나머지 물량 또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막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B2B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주는 물량만 다 받아서 하면 되니까 되게 사업이 편해진 거죠. 협력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럼 그 과정 안에서 네이버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CJ 대한통운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음, 서로 윈윈이 아니냐는 거지. 음, 예,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비용이라 해봤자 그냥 시스템적인 페이지 개발 몇 개 하면 되는데 그거 원래 네이버가 잘했던 거고 네.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CJ 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연결하는 페이지들만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뿌려주면 되는 음,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네. 이거는 추가적인 수익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기서 제가 이제 들어보다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미래의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 물론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엄청난 할인율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 네이버가 바잉파워가 훨씬 세다 보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쪽에 전가를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도 꽤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좀 정정하자면 네이버가 셀링 파워가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네, 업체들이 있을 때 셀링 파워가 더 높을 수는 있는데 네, CJ 대한통운이 일단 챙겨가는 뭔가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정적인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니까 네, 일단 여러 인프라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좋아지겠죠. 네, 네이버가 일단은 다 몰아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가서 생기는 어떤 비용의 절감이 있을 거고 음, 그 비용의 절감을 좀 쉐어하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인 거겠죠. 네, 그러면은 네이버도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게 될 거고, 그럼 과거 대비해서 그냥 훨씬 더 이제 서로 좋은 윈윈 전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풀필먼트 전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음, 어, 약간은 정말 약간 익스클루시브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물량을 몰아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효익, 그걸 나눠 가진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이버 쇼핑이 프론트로 가지고 있던 정말 수많은 그 몰들,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소상공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 컨택 때문인 거죠. 네,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의 파워인 거죠. 네. 어, 그러면 그 이 수익성 이외에 두 번째로 저 플랫폼 확장 쪽으로 한번 가설을 봤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이제 그거는 네,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게 해외 직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는 게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바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직구 느낌이야. 네. 그거는 필요해서 이제 하는 거는 있을 텐데 네, 지금 과연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더 확장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네이버 쇼핑의 연간 거래액이 2020년에 28조였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거래액이 6조예요. 네, 여기서 얼마나 성장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음, 지금 이거 전 세계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저렇게 성장한다고 우리나라 해외 직구가 저렇게 성장할 거냐? 네,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예, 저 6조에서 성장해봤자 한 8조 정도에서 머무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해외 직구는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있어서 네, 머추어한 시장, 세츄레이션 된 시장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만약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거면 네이버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온라인 거래액에 대해서 건드려야 될 텐데 네, 그게 얼마나 많으냐인 거죠. 음,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해외 직구나 네, 그 북미에서 해외 직구 되는 거 아니면 유럽에서의 럭셔리 굿즈 해외 직구 되는 거 이거가 메인이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그 해외 직구
그러니까 일종의 수출인 거죠. 네. 이게 엄청나게 성장할 건가?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렇게 보면 과연 네이버가 이 6조 시장이 얼마 성장하길래 여기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보지 않고 이거를 할까? 인 거죠. 이게 메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메인은 역시 28조짜리 그냥 국내 시장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가설을 세웠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 가설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명확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정할 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다 모듈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좀 자기 원하는 만큼 커스터마이즈하는 시키는 이유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 모듈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해외까지 퍼석해 준 것이다라는 스토리 자체가 보면은 수 있는 가설일 수 있긴 생각이 좀 드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숫자로 봤을 때 28조짜리 시장에서 수수료만 조금 먹어도 수익성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6조짜리 직구 시장을 조금 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큼 네이버 쇼핑에서 그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거래액도 거래액인데 그 국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쇼핑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해외 직구를 네이버가 얼마나 장악하고 있을까요? 음, 응. 그러니까 저 국내 해외 판매 온라인 거래액 6조 중에서 실제 네이버가 건드리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영역은 저거의 절반이거나 그 언더일 거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8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만약에 50%라고 하면 3조 빼면은 25조가 국내에서의 거래액이고 3조가 해외 직구 거래액이다. 그러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이게 그 플랫폼으로서 뭐 해외 물류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국내에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홀리스틱하게 자기의 어떤 영역 안에서 갖추기 위해서 그냥 CJ하고 연합했고 그걸로 전체 밸류 체인을 다 가져간 거죠. 네, 네이버는. 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을 네이버로 비교해 보면 네이버는 우선 첫 번째로 조그만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줬어요. 네, 거기에는 풀필먼트를 넣지는 못했죠. 자기가 풀필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소상공인 대상의 온라인 몰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 1위 사업자가 되면서 뒤에 있는 풀필먼트에서의 이 열매도 먹고 싶어진 거죠. 음, 그래서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한 거고 CJ 대한통운은 그 국내 이커머스 17%를 단독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익 쉐어를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연합체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 이커머스, 네이버 쇼핑이 건드리고 있는 이커머스의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장악하게 된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게 만약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방향성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수익성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중점적인 목표가 됐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28조 중에서, 그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많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CJ와 위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물류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조금 이제 괜찮은, 그러니까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은 답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 풀필먼트를 자체적으로 갖춘다라는 게 수익성만이냐? 네, 저는 수익성에 더해서 이 거래액을 확대할 때 생기는 경쟁력,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팡이 네, 자체 로켓 배송을 함으로써 거래액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하는데 그 어떤 주도적인 그 역량이 그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이었잖아요. 네네, 쿠팡이 그랬던 걸 보면서 네이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17%만 먹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고도화된 풀필먼트만 갖춘다면 17%가 아니라 27%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CJ 대한통운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을 붙여가지고
라스트 마일, 마이크로 풀필먼트도 갖추고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해야 되는 거는 네이버 쇼핑이 지금 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 뭐를 더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풀필먼트를 고도화해서 받아보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아보고 신선할 때 받아보고 상태 좋게 받아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이커머스가 더 파워풀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성뿐만 아니고 앞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풀필먼트는 자체적인 그 인프라로 고도화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